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부부남 정기둥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시장 상황이 괜찮은 모습이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로 0.25% 인상을 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면요. 장 초반에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가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가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과 주가의 관계,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021년 올해 7월 달까지 0.5%로 동결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처음으로 인상을 하죠. 0.25%로 올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0.75% 동결을 시켰다가 약 1개월 만에 또 1%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제 주가하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도 2월 10일 날 이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 횟수는 총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상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2000년도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이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때 2000년도에 거의 닷컴 버블이 불 때였죠. 그래서 닷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미친 듯이 올라가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어땠냐면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입니다.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 7% 하락하고 그 다음에 1개월도 하락, 3개월에도 21%, 6개월에도 31%, 12개월에도 38%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닷컴 버블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엄청 안 좋았던 거죠. 코스닥은 어땠냐? 코스닥은 진짜 일주일하고 1개월 후까지는 괜찮았는데 3개월 후로 보세요. 이때 무려 27%가 빠지고요. 6개월은 52%, 12개월은 67%. 왜? 닷컴 버블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이었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빠집니다. 시장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하는 때가 2005년도 10월 11일입니다. 이때 첫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 횟수는 한 8번 정도 인상을 합니다. 이때 꽤 많이 인상을 했죠. 또 인상 개월 수도 34개월이니까 거의 3년 가까이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는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 이 중국 등의 신흥국이 경기가 고조했대요. 중국의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굴뚝주라고 해서 굴뚝주라죠. 굴뚝주라고 해서 뭐 철강, 화학, 뭐 기계, 건설 이런 업종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자, 이때는 어땠냐면 코스피가 일주일과 1개월 후에는 조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단기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3개월 후부터 보세요. 3개월 후에 13%가 올랐고 6개월에는 12.7%, 그럼 12개월에는 6.5%. 그러니까 이때는 단기간에는 코스피 지수가 빠졌지만 3개월 후부터는 지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코스닥도 이제 단기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2.9%. 근데 1개월 후에는 4.5% 올랐고 3개월에는 23.7%, 그다음 6개월에도 13.9%. 단기간 빠지고 1개월,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계속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0년도에 이때가 언제냐면 리먼 브로더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때 이제 금리를 2010년도에 인상을 합니다. 이때도 금리를 한 5번 올렸고요.
그리고 인상 계열도 한 11.2개월, 12개월 정도 기간에 선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됐죠. 예. 경기가 괜찮은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2010년도에 1개월 후에 3.5%가 올랐고 3개월에 10.3%, 6개월에 무려 20.9%, 12개월에는 26%. 이때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올라가는 폭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대형주장이었어요. 대형주. 코스피만 갔고 코스닥이 못 가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못 갔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가 2017년 11월 30일이 이제 첫 금리 인상 날짜인데, 이때 인상 개월이 12개월이었고 한 2번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반도체가 호황 때였어요. 반도체 호황.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스피를 보시면 초반에 좀 밀렸고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이때 밀리는 건 뭐냐면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땠냐? 코스닥은 처음에는 좀 단기에 빠졌어요. 근데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또 시장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과 지수의 이제 상관관계라는 게 보면 꼭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지수가 빠지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수가 오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경제 상황, 그때 당시에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미국도 아마 빠르면 내년에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상은 내후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랑 우리나라 지수는 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저는 박스권 아니면은 약세장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의 순이익 하향 전망인데 올해 9월 달에는 코스피의 순이익이 한 189조를 예상을 했는데 11월 달 되니까 2개월 후에 코스피 전망을 보니까 183조로 6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는 34.7%로 거의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근데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이게 7.4%. 영업이익 증가율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 아니면 그냥 약세장 이런 모습을 예상하는 게 이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별로 못 갈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대신에 이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 같은데 보세요. 갈론만 가는 장세. 이게 나옵니다. 갈론만 가는 장세.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갈 것인가?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고성장하는 산업들 이런 업종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별로 못 가요. 근데 고성장하는 산업은 저는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이 시장 전망, 이 메타버스의 시장 전망을 했는데 2025년에 메타버스의 시장 전망이 약 한 314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314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배터리. 이 배터리의 2025년 이때 시장 규모보다도 메타버스 시장이 100조 이상 큽니다. 100조. 네, 100조. 그만큼 큰 시장이 이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메타버스는 단순 테마가 아니다. 지금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혁명. 이쪽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2010년도에는 모바일 혁명이 났죠. 애플발 모바일 혁명.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온 게 이제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혁명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메타버스 쪽에. 근데 이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지수는 못 가지만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또 다른 조사 기관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 시장 규모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지금 2024년까지 메타버스 시장을 지금 95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20조. 그리고 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 시장을 최대 8조 달러, 우리나라 돈 한 9천조 정도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시장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을 성장할 산업 중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큰 시장이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이렇게 큰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NFT 시장도 보시면 NFT 2019년도에 한 1600억인데 작년에 이게 4천억 됐습니다. 2배 올랐죠. 내년엔 올해는 더 커지겠죠. 4천억도 훨씬 커지고 또 내년에도 커질 수도 있고 내후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하고 이 NFT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을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산업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앞으로의 성장 산업입니까? 아니죠. 이런 쪽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주도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익 증가폭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산업은 올해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지금 사상 거의 최대 이익이에요. 내년부터는 이익 전망치가 줄어듭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산업들은 그냥 그 단기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에 가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 메타버스라든가 이 NFT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을 보고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단순 테마입니까? 어떤 사람 뭐 테마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테마는 물론 테마가 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테마주는 뭐냐면요. 테마주는 그냥 기대감은 오른 거예요. 기대감. 실적은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 가는 겁니다. 옛날에 작년에 그랬죠. 제약바이오가 그랬죠. 무슨 신약 개발하니 임상하니 이래서 올라가는 게 이게 테마예요. 이게 테마. 근데 메타버스는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의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NFT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산업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뭐하고? 메타버스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죠. 또 NFT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강하게.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산업,
이 고성장하는 산업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기관들 물량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외국인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는 빠졌는데 얘는 오늘 4.98%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단기 변동성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냥 쭉 들고 가십시오. 저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주식 비중에. 저는 안 팔고 있습니다. 지금 30% 넘게 수익이 중인데 안 팔고 있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신고가 이외에 눌림목 났다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종목이 없는 분들은 이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입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타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 커지잖아요. NFT도 커지고. 그리고 펄어비스 보세요. 펄어비스가 오늘 장중에 6%까지 급등하다가 이게 좀 밀렸습니다. 얘는 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시주가 조금 떨어지면서 좀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펄어비스도 어때요? 내년에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출시 예정이라고 하죠. 도깨비가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또 NFT하고 또 연관되어 있겠죠.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눌림목 조중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컴투스가 최근에 9만원대에서 18만원까지 2배 갔다가 그 다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하면서 같이 빠졌죠. 컴투스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이 매물대입니다. 18만원대. 이 18만원대가 매물대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온 거고, 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컴투스의 최근의 거래량을 보세요. 월봉상 거래량. 2015년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 찍고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저는 결국에는 이 18만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컴투스의 미래 성장성을 보면. 그리고 이 게임주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엔터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YG 엔터테인먼트, SM,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 이 게임과 엔터래요.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양한 산업으로 더 확산돼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시장, 이쪽을 계속 이쪽에 포트를 집중하시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물론 2차전지 배터리도 좋아요. 반도체도 괜찮고 5G도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오니까 괜찮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이 메타버스 이쪽 시장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포트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매도할 일은 없고요. 중장기로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타 같은 걸 하지 마시고 이런 성장 산업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로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